눈에 띄는 그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저희 엄마는 정리수납을 아주 잘하시고요. 그리고 행복을 나눠주세요. 쓰레기장 같은 집을 새롭게 바꾸는 마법의 손길. 신비스럽습니다. 책상은 안방에 있는 거를 나오면 돼요. 가구 배치부터 진행할게요. 예. 무일푼으로 시작해 억대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죠. 아니요, 그냥 가세요. 깡다구죠, 깡다구. 그렇게 생겼잖아요. 땅땅하게 생겼잖아요. 키가 높아져서 집 정리만 잘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인생이 바뀌더랍니다. 비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달라진 일상을 발견하는 정리 전문가 이정원 씨를 만나봅니다.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새벽 시간인데요. 집 정리 현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느라 분주한 정원 씨.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쇼 바구니. 큰 거면 내릴 거예요. 네.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품이 바로 이 바구니입니다. 그 정도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크기부터 모양까지 용도에 따라 제각각인데요. 바구니는 많을수록 좋다네요. 현장에 가면 또 큰 바구니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네. 이제 한 반 정도? 네. 이제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업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집 정리 현장에 갈 때는 소녀처럼 마음이 설렌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할 집은 20평 남짓의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이 두 개인데요.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짐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중학생인 두 아들이 사는 집. 10년 전 이사하면서 쌓이기 시작한 살림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뭐 집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막 이렇게 비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네. 내 집을, 내 살림을 다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정리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까지 그 과정도 고객님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맡기신 것만으로도 이미 노력을 하신 거예요. 반은 다 왔어요. 이제 반은 저랑 함께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정원 씨가 작성한 가구 배치 도면에 따라 본격적인 집 정리가 시작됩니다. 정리할 게 많은 날은 작업 인원도 여럿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서랍장에 있다가 지금 9명 왔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럼요. 버리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대기를 해야 되고 안에서도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저희 도면 잘 참고하시고요. 가구 배치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안방에 기존에 있던 행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서랍장은 지금 아까 밖에 잠깐 꺼내놨어요. 제가 파티션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잘 때 좀 안 보이게 가려줄 거예요. 가려주고 그리고 책장은 너무 높아서 가로로 눕힐 거예요. 네. 눕히고 안쪽으로 책상이 들어가서 여기는 딱 오로지 둘째 아드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가구를 다시 배치하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짐을 모두 꺼내야 하는데요. 네 식구의 짐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읽었던 전집도 비싼 돈 주고 산 게 아까워 여태껏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원 씨는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책이 좀 오래되면은 당근이나 이런 중고 사이트에 올려도 잘 안 사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헌옷수거 해가신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옷이랑 고철이랑 책 한 번에 가져가시기 때문에 키로에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돈도 버는 셈이죠. 40kg?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요. 48,000원, 62,000원. 생각지도 못한 횡재에 의뢰인도 기분이 좋습니다. 진심하오야 이거는. 그런데 가구 안을 다 비우다 보니 어째 정리해야 할 짐만 끝도 없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갈래? 받았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물건을 다 분류를 할 거예요. 끼리끼리. 근데 지금 순서가 분류 작업이 먼저가 아니고 가구 배치가 먼저여서 우선은 물건을 먼저 빼놓고 가구 배치를 하고 다시 분류 작업을 할 거예요. 가구를 다 비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쓸 차례.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작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바퀴 한번 들게요. 됐어요. 잠시만. 안 그래도 짐으로 꽉 차 공간이 부족한 집에서 가구를 옮기려니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엔 안방에 있는 장롱을 정리할 차례인데요.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구 개조까지 하는 건데요. 46이면 우선 장롱 안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만큼 봉을 잘라주는 겁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공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애를 좀 먹었다고 하네요. 이젠 드릴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죠. 소켓을 고정한 다음 봉을 걸쳐주면 설치 끝. 이게 봉이 없으면은 옷들이 다 포개져서 쌓아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봉을 하나 설치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다 걸려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고 공간 효율을 높여주죠. 수납의 효율이 높아지면 집이 더 깔끔하게 보일 뿐더러 정리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도 대대적인 정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그래도 파란 비닐 하나 넣으셔야 되지 않나? 그냥 넣으세요? 냉장고 안도 집안과 마찬가지 각종 음식이 빈틈없이 꽉 차 있는데요. 문제는 모두 비닐에 쌓여 있어 정체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식구가 사용하는 냉장고 한 대에서 이 많은 음식이 쏟아졌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냉동실에 지금 고객님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기한은 냉동실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들어가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이 지난 거는 좀 빼시는 게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낸 뒤 냉장고 안에 가지런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정원 씨.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식 재료는 같은 종류끼리 모아 바구니에 넣어두면 훨씬 편리한데요. 그냥 빼고 하나씩 냉동실에 넣는 음식들은 가능하면 세워서 보관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꺼내기 쉽게. 일단은 세워놔야지 다 겹겹이 쌓아놓으면은 아래에 있는 걸 꺼낼 때 위에 있는 거 다 쓰러지거든요. 찾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진짜 책꽂이처럼 책을 빼서 쓰듯이 네. 식품도 이렇게 빼서 쓰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집 정리가 한창인 현장에 오후 늦게야 도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원 씨의 부탁으로 옷걸이를 사러 다녀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난히 반가운 표정이죠. 와, 이거 행거 파는 데가 고생하셨어요. 너무 없어. 이거 하고 근데 어쩌지? 왜? 필요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 저희 남편이고요. 네. 저는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회장님이에요. 네, 많이 도와주죠.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현장 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업무도 사실 되게 많은데 그것도 하면서 이제 현장 일도 중간중간 계속 와서 힘들 땐 또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은 청소 전문. 아내와 함께 일하기 위해 후배에게 부탁해 기술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꼼꼼하고 야무진 남편 덕분에 아내 정원 씨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자랑하는 정리 전문가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청소에 소질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성실한 회사원이었거든요. 땀을 흘리는 일을 하면 이런 강점이 있어요. 뭔가 좀 개운한 느낌? 이거는 하면서 바로 결과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제가 회사에서 할 때는 한 달씩 1년씩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막 끝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훨씬 편하고 개운하고 즐겁고 그럽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남편이 청소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23살에 결혼했어요.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병이 발발을 하셨어요. 그 루게릭병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온몸에 그 신경들 이런 것들이 좀 굳어지는 병인가 봐요. 저는 이제 엄마 간병을 좀 길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도 됐고 또 그 장기간 간병을 하면서 우울증도 왔었고 또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막 조급증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놔버리고 살림도 놔버리고 아이도 방치하게 됐는데 막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설거지부터 했어요. 항상. 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를 남편이 다 했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밝아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집을 정리해 주는 것. 뭐 이런 게 새로 이제 자격증이 신설이 됐는데 나 거기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문화센터에 한번 등록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일은. 네. 정원 씨 인생이 달라지던 순간 육아가 힘들어지자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내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뭔가 자기 일에 대한 뭔가 좀 능동적인 모습들, 좀 활기찬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하고 싶어하는 일 좀 도와주고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어느 정도 또 위치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제 남편도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공 대신 아내의 꿈을 묵묵히 응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어요. 네. 미연 선생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늦게 출근한 남편이 가장 먼저 퇴근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남편 신발 사줘야겠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낡았냐고? 돈 많이 벌어서 신발 많이 사줘야겠네. 아유 안 사줘도 돼요. 신발이 없어요 사실은. 남편의 이른 퇴근엔 이유가 있다네요. 네. 우리 지민이, 지훈이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 갈게요. 고생하고. 살림과 육아를 대부분 남편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정원 씨는 아무 걱정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